이제 우리 2020년 대비 행정학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학 강의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이제 과목의 특성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행정학 같은 경우에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전공 과목이잖아요. 그죠? 네, 전공 과목입니다. 9급 대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후년부터는 이제 선택 과목 제도가 없어지죠. 선택 과목 제도 없어지고 전부 다 이제 필수 과목 체제로 바뀌는데, 그때 이제 뭐 기존의 필수 과목이었던 국어, 영어,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과목은 전공 과목으로 채워져요. 맞죠? 그죠? 전공 과목 채워지는데 행정학 개론도 그중 한 과목이죠. 그러니까 이 전공 과목으로서 지금 이 행정학 개론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로울 거예요. 그리고 낯설을 수 있죠. 접해본 것이 아니니까. 국어용 한국사는 어렵다 해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좀 다 접해봤었을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들인데 이 행정학 개론 같은 경우는 접해본 경험이 거의 없죠. 뭐 대학에서 전공을 좀 해봤다 하시는 일부의 분들을 빼고서는 접해본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낯설다.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무슨 말 하는지 처음에 잘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오 정도는 좀 다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행정학과에 어쩌다 저쩌다 가가지고 경험해 봤던 기억으로는 행정학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이제 잡학 같아요. 잡학.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배경 지식들이 많이 좀 깔려 있어야 이해가 쉽습니다. 이게 응용학문이기 때문에요. 어떤 뭐 학자들 간에 물론 논쟁은 있었습니다. 행정학 자체 순수한 학문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연구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행정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목도하고 있는 이 여러 사회 문제들을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 의식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어떤 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경 쓰다 보면 이러저러한 다양한 어떤 영역들에 대한 상식들,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학 연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행정학 공부에서도 다른 여러 이제 잡다한 지식들이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아주 뭐 깊은 지식은 아니어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바탕에 깔려야 된다는 거. 그게 좀 또 여러분들한테 처음에는 부담으로 좀 다가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단원의 목차가, 이제 1단원이 행정학의 이제 기초이론이라 그래서 총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2단원이 정책론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이런 게 쭉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행정환류론이라는 게 잠깐 걸쳐서 나오고, 그거는 좀 약한 단원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방행정론이 나올 건데, 이게 이제 대학에서 전공을 해봐도, 이게 4학년 때까지 쭉 계속 공부하는 과목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지금 그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또 이게 방대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행정학 안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행정학을 안 하고 시험에 붙을 수 있으면 뭐 그것도 방법인데, 그렇게 할 도리가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행정학 같은 경우 전직렬에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정학을 하는 것이 아직 직렬을 확정하지 못한 분들도 그렇고, 이게 또 그리고 보편적으로 또 어디서 강의를 듣고 이렇게 공부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반적 과목이니까 행정학 하시는 게 더 많이 유리할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느슨하게 다른 과목 대하듯이 했다가는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지점을 제가 좀 말씀드린 겁니다. 뭐 못하는 과목은 아니죠. 뭐 못할 것 같으면 저 같은 사람도 어떻게 이걸 공부해서 강의를 할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다 누구나 다 할 수는 있는데, 처음에는 좀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좀 난해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당황스러울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해드리고자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쵸? 이 행정학 교재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시중의 교재보다 훨씬 이게 컴팩트합니다. 내용 양이 한 반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빠진 것들이 있느냐?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시중의 행정학 이론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있는 거 없는 걸 다 넣어놔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시험에서 한번 스치듯 지나간 주제도 내 교재에서 다 나왔다.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겨 넣어. 그게 이제 한 10년 이상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책이 무진장 두꺼워지는 거예요. 맞죠? 거기다가 말이죠. 9급 시험하고 7급 시험은 난이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7급 시험은 다루는 주제가 훨씬 넓어요. 그런데 이런 7급 시험에서 다뤄졌던 주제들까지 다 또 우겨 넣죠. 맞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이 방대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강의를 100강좌씩 합니다. 기본 이론을. 그걸 다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고 내가 다 가르치지 않았냐. 이런 식의 비겁한 강의들을 많이 해요. 솔직히. 제가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 절대 비판하지 않는데 이 지점은 좀 뭐라고 해야 됩니다. 이 지점은. 이게 수험생들의 부담을 말이에요. 늘려주는 거지 이게 줄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혼자 독학하지 차라리. 뭐 하려고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 시험에 최적화시켜가지고 줄여주겠다. 예, 줄여주겠다. 주로 나오는 주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우리가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의 트랙은 90점 맞기 목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0점 만점이라고 보고 90점 맞기 목표를 가져가자. 보편적으로 많이 다뤄지는 주제를 다 알자. 그거 다 맞추자. 그 정도 노력은 충분히 해야죠. 그런데 이제 틀리라고 내는 한두 문제가 있어요. 잘 나오지 않는 주제인데 어디서 후벼 파가지고 내는 게 있어요. 또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련법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관련법의 조항을 그냥 그대로 싣고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뭐 거기 나오는 숫자라든가 단어 같은 거 하나를 바꿔요. 그렇게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는 사람은 쉬운데 푸는 사람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것도 법을 다 외우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최대한 우리가 대비는 하겠지만은 그런 한두 문제는 틀리자 그냥. 에? 틀리자. 역발상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틀리는 게 낫다 차라리. 그래야지 여러분 공부량이 한 반으로 줄어요. 그게 이제 완트랙이야, 완트랙. 그래서 그거를 다 해내고 나면 그 다음에 투트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문제 잡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에 2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0.5 정도는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그 90점을 목표로 했던 공부량에 절반 정도의 양이 더 플러스가 된다. 나머지 그 두 문제 잡으러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당장 우리가 합격권에 확실하게 내가 모의고사 성적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트랙 2로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 그냥 없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한두 문제는 내가 뭐 두 문제 중에 하나 찍으면 또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용을 보면 완전 찍는 문제보다는 대체로 선지 중에 한 2개는 걸러냈는데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 근데 이거 좀 낯설어 되게. 내가 공부했던 영역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또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버리나?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따지면 그 두 문제를 잡기 위해서 그 시도하는 공부는 혹여 이제 1년차 지나서 내 회독이 좀 많이 늘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행정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안다 하시는 분들이 도전해야 될 트랙이에요. 이렇게 좀 나눠드릴게요. 응? 그래서 올해 지금 합격이 예측되는 수험생 중에 한 명이 작년에 행정학 때문에 다른 과목은 성적이 좀 나오는데 행정학이 너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맨날 상담받고 막 그랬거든요. 공부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고 미치고 팔짝팔짝 뛸 지경이고 이래서 제가 내려줬던 그 해결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출문제집을 보는데 9급 문제만 모아놓은 책으로 보자. 예. 시중에 문제집들이 안 그런다니까. 다 7급 이런 걸 넣어놓고 어떻게 하냐면 야 니네 이런 거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내 강의 끊어야 돼. 이게 말아 내 동종업계 원래 요거 안 하는데 그죠? 요거는 장사 속이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수험생들이 그런 문제까지 맞닥뜨리다 보면은 이게 끝이 없는 거야 공부가. 공부가 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원트랙으로 일단은 간다면 내가 직접 시험 봐야 될 그 영역 있죠. 그 시험 문제들만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 시험 문제들만. 그렇게 하면은요 공부 분량이 확 줄어요. 나중에는 다시 상담이 왔어. 어떻게 상담이 왔냐면 정말 이것만 봐도 될까요?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그 내용들 알고 있었던 거야, 이미. 근데 이제 다른 종류의 문제도 국회 8급 뭐 이런 문제들 어려운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 문제 다 섞어놓은 문제집 보다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응? 그랬던 거야. 그 문제집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마음이 훨씬 한결 수월해지고 그 다음에 실제 실전 시험에서도 행정학 점수가 제일 높아요. 제일 아니면 그 다음이었어. 내 기억이 다는 안 나는데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어떻게 채택하느냐가 여러분들한테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하나 더. 그런데 그러면 완트랙으로 가는 거는 공부가 널널하냐? 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 과목이랍시고 이제 2020년 대비인데 2019년에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해. 그리고 미뤄뒀다가 혹은 또 내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또 더 안 해. 원래 그래요. 영어 못하는 사람이 왜 계속 영어를 못하냐면 영어 안 해. 안 하고 지는 한대. 우겨. 근데 실제로 안 해. 하기 싫으니까. 내가 잘 안 되는 과목은 하기 싫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흥미를 느끼는 과목은 계속 그것만 하고 싶지. 기왕에 공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하고 싶은 과목만 해요. 그렇게 하고 하기 싫은 과목은 안 하게 돼. 그래서 자기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그 압박감과는 달리 객관적으로는 시간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 이해와요? 무슨 말인지? 그죠? 우리 영어도 성적이 안 나올 시험은 아니에요. 노가다를 뛰어야 돼서 그렇지. 솔직히 뭐 독해나 이런 거는 수능 수준, 요즘에 뭐 수능도 이제 쉬워졌으니까 좀 뭐 달라지긴 했겠지만 보편적으로 과거에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 뭐 봤던 그 수능 시험 있죠. 그거보다 독해가 더 쉽다는 게 중론이에요.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잘 모르더라도 수능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줬어. 그랬더니 야, 이 정도는 뭐 한 3등급 정도 되면 다 풀 수 있다. 그런 답이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뭐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냐면 결국 노가다 뛰는 거. 희한한 단어 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법 같은 거가 되게 이제 치중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게 또 이제 문제수가 아주 많은 건 아니어도 그런 거에서 이제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이제 거기서 갈라지는 거니까. 그거 노가다 뛰는 게 짜증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못할 거는 아닌데, 싫으면은 안 하게 된다. 그게 영어가 바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바보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한 마음을 갖고 그냥 하시면 돼. 행정학도 마찬가지다. 싫을 수 있다. 좀 전공 영역이니까. 낯설다. 복잡하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수록 내가 맹한 상태에 있어도 하나라도 주워 들어야 돼.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게 퍼즐 맞춰지듯이 맞춰져요. 퍼즐 해보셨죠? 500피스짜리 이런 거 맞춰보셨어요? 그런 거 하다 보면 진짜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이 모서리 같은데 이게 쉬운 데 있잖아, 쉬운 데. 이런 데를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넣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려웠던 것들도 도대체 이게 어디 가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었던 것들도 위치를 찾아낼 수 있죠. 그거 똑같아요. 그래갖고 퍼즐 맞추기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들을 때 다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못 알아듣겠는 건 못 알아듣겠는 거대로 대충 그런가 하고 지나가세요. 그런가? 그런데 이제 잘 알아먹겠는 거부터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금 좀 1회독, 2회독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도. 그런 분들은 이미 퍼즐 외곽은 다 맞췄어. 이제 센터 잡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센터 잡으러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독을 늘리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회독을 늘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은 또 이제 영상으로 다 찍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번 돌리면서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을 하셔야 돼. 한 번 하고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행정학 전공을 했더라도 행정학 강의 맨 처음 시작할 때 다시 또 봤어야 되잖아요. 다시 보고 내가 이런 거를 배운 적이 있나?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도 수월했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즐이 한 방에 안 맞춰지더라고. 그래서 저도 여러 번 하고 또 심지어 강의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퍼즐이 조합이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회독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회독을 자꾸 늘려야 된다. 못 알아듣겠다고 답답해하지도 말자. 그냥 다시 될 거다. 그게 다음번 회독 때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1년의 계획을 짠다면 처음에 6개월은 내용 공부만 하는 거예요. 거의.
내용 공부하고 조금 내가 자신감이 붙으면은 뭐 OX나 아니면 기출문제, 좀 간단한 기출문제 이런 거 살짝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지나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남은 6개월 동안 그때 이제 문제들을 푸는 건데, 기출문제를 일단 1순위로 풀고 그리고 그걸 다 섭렵하고 나면 다른 문제들도 좀 건드려 보는 건데, 저는 뭐 기출문제 넘어갈 이유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상문제 이런 거는 쓸데없는 게 또 많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도 여유가 될 때 하고, 일단은 기출문제도 뽀개자. 기출문제 내가 더 이상 모르는 게 없다. 그 기출문제가 과거 기출문제까지 있으니까 오히려 기출문제로 옛날 걸로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에서도 강좌가 이제 있겠습니다만은, 예상문제 강의 같은 거 할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안 봤었을 것 같은 기출문제들 있죠? 그럼 모아서 해줘요. 제가 만들어서 하는 문제, 모의고사 같은 거 낼 땐 제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서 합니다만은, 내가 만든 거는 내 나름으로는 이거 보증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지만, 그거보다도 기출됐던 문제들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행정학이라는 과목은 공무원 시험의 역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옛날 기출문제들이 다 많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직렬들이 있어요, 이렇게. 특정직 공무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에 행정학 문제도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 제가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길 안내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지, 그걸 갖다 내가 만든 문제니까 이게 제일 좋은 문제야, 이거 풀어,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안내자 아닌 것 같아요. 자기만의 어떤 그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공부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딱 맞는 기출문제 먼저 섭렵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서 전년도 이렇게 펼쳐나가 보면 그 문제는 충분히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한결 편해집니까? 아니에요? 아직은 막막하죠.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시면 분량을 많이 줄여가면서 딱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열심히 잘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전략을 잘 짜야 돼요. 1년 내내. 그래서 행정학을 노는 시간이 있으면 안 돼요. 행정학을 놓는 시간, 이게 있으면 안 돼. 제가 가끔 해드리는 얘기인데, 이 친구는 지금 한 3년째 공부하는데 아직 합격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 근데 이제 중간에 직렬을 바꿔가지고 더 어려운 법원직으로 이제 바꿔서 과목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공부를 못한 친구가 아니에요. 첫 해 와가지고 우리 학원에서 첫 해 와가지고 제일 에이스였어. 성적이 제일 좋았어. 그런데 행정학 바보가 돼 있었던 거예요. 다른 과목 다 90점대 맞았어. 첫 해 시험 봤는데. 근데 행정학을 놨던 거예요, 이거를.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지. 그래서 막판에 한다고 이제 시작해서 했는데 성적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45점인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고 당연히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보면 웬만하면 커버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간당간당 떨어진 거야. 그 정도면 다른 과목 커버를 해주잖아요. 근데도 너무 행정학 점수가 바닥이어가지고 안 된 거예요. 과락을 겨우 면하는 정도가 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웠죠. 근데 그 다음 해에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행정학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들을 까먹죠. 밸런스가 무너져. 그러다가 그냥 아예 분야를 바꿔가지고 더 어려운 시험으로 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첫 해 붙었을 수 있는 겁니다. 힘 조절을 잘했으면. 다른 과목 다 90점대 맞을 때 그 힘을 좀 덜어내서 행정학을 꾸준히 했다면 그러면은 적당히 붙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공부 전략상 미스가 나는 거다, 이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전을 짤 때 잘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수속으로 붙을 이유는, 붙으면 좋지. 내가 원하는 쪽을 또 이렇게, 선택했을 때 그래도 또 이렇게 뽑힐 가능성도 많고, 이제 붙은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가서 이제 근무할 거냐에 대해선 성적이 좀 좋으면 좀 유리한 건 있지만, 일단 당장에는 그거 볼 여유가 어딨어요, 우리가 지금. 붙고 보자. 문 닫고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공부한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전략을 잘 짜서 5과목에 대한 힘 한 배,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나머지 2문제 잡으러 가는 거예요, 모든 과목에서. 이해되죠? 그렇게 하면 이제 고득점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제 과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봐요. 그렇게 하고 공부법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자기소개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 별로 안 좋아해.
이 원래는 이게 강사가 상품이니 난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과대 포장하죠. 포장지를 막 멋들어진 거를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들 과대 포장을 해. 그렇게들 지자랑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과거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강사들 고생했던 역사도 알고 어디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게 운이 돼가지고 또 잘 된 사람도 있고 뭐 그래. 인성적으로 쓰레기 같은 사람도 있고 뭐 난 다 알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죠? 그래서 아이씨 저런 짓은 나는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 우리 뭐 알아가는 건 차차 알아가고 저 아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냥 뭐 기왕에 와서 공부하는데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되신 거잖아요. 공부하게 됐는데 서로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예, 강의 듣다가 너무 쓰레기 같다 그러면 바로 나가시면 돼. 그러면 되고 그런 것 같진 않다 하면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서로 공부하면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유명 강사들 그거 어떻게 유명 강사가 되는 거냐? 여러분들한테 광고 효과로 유명 강사가 메이킹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기본 이상 하기 때문에 유명 강사 된 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근데 그러면 강의력으로 진짜 1등, 2등이 나눠지는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도 그렇게는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 사람 많이 듣는다니까 그냥 가서 들으면 기본빵 이상 되겠지 하고 가서 듣는 거지. 그것이 여러분들 각자의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선생님도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포장지가 되게 화려해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진짜 실력이 좋은데 그 안에서도 또 묻혀있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분은 진짜 강의 진짜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인기는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어느 강의든 기본 이상 하는 분들 강의를 들으면 형편없는 강의 말고 그런 강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기본 이상 하는 강의 내가 딱 들어보면 알아. 각자가 들어보면 저 괜찮네 뭐 들을만 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강의다 그러면 어떤 강의를 들어도 사실은 그 강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믿고 쭉 들으면 여러분들 얻어가는 게 다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거기서 이제 미세한 차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고 누구 강의가 제일 좋다 이런 거를 객관화 시켜갖고 등수를 매길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의 신뢰가 형성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저 인간은 어떻게 강의하나 보자 이러고 팔짱 끼고 딱 이렇게 품평하듯이 평론가 같은 입장에서 보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공부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느껴지는 게 우리 학원이 분위기가 초기에는 굉장히 활달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걸 진정시키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너무 이게 친목 단체도 아닌데 말이야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막 스터디 하겠다 못하게 하고 막 못 만나게 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분위기가 절이 됐어, 절. 거의 이게 템플스테이 분위기야. 무슨 말을 해도, 웃지도 않아. 진짜 웃긴다. 그럼 피식 웃고 그냥 말아.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돼서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힘들다. 강의하기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기도 해. 마음이 들뜨면 안 되거든요. 들뜨면 안 돼. 제가 옛날에 봤던 어떤 묘상한 학원은 무건 수행 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퇴원이야. 여기서 자기들끼리 말하면 퇴원시켜. CCTV로 보고 있어. 그래서 대화하면 퇴원이야. 그러고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선생님하고만 말할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러 와. 말하고 싶으니까. 질문하러 와요, 질문하러. 그 말 한마디라도 섞어보려고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나가갖고 자기들끼리 만나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이외에 학원 안에서 대화를 했다고 뭐 작살이야. 근데 그렇게 하니까 잠깐 비인간적이죠. 비인간적인데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 공부는 외롭게 하는 거예요. 외롭게. 응? 외롭게 하는 거. 스터디 같은 거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 딱 뭐 단어를 외우는 스터디를 한다. 5분만 만나고 헤어져야 돼. 딱. 그래서 웃음소리가 나면 안 돼. 진짜.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 막 그 야간에 전화하고 막 주말에 전에 술 먹자 이런 거 하면 안 돼. 서로에게 그건 지켜줘야 될 금도예요, 금도. 누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 재충전 시간을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일주가 깨져.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루틴 지켜야 돼요. 그죠? 응? 그 유명한 야구선수 추신수 같은 선수들도 그 루틴을 딱 지킨 다음에, 그렇죠. 절대로 술 안 마시고, 시즌 중에 그런 거 안 하고, 아침에 제일 먼저 운동장 나와서 운동하고, 지금 나이가 제일 많은데 팀에서, 근데 나와서 그렇게 한대. 그 루틴을 깨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가는 거야. 꾸준히 가는 거. 이해 와요? 그런 거를 지키는 게 왜 중요해? 그래서 그 상대방의 루틴을 깨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연애질도 좀 하지 말고. 어? 안 돼. 마음에 품고 있다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연락해봐. 그 사이에 누가 채갔다. 더 좋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공무원 시험 붙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좋잖아. 가서도 찾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폐쇄된 공간에 있으면 그 안에서 찾는다. 자꾸 여기 다 이성으로선 다 진짜 별론데 그중 얘가 낫지 않나? 이렇게 찾아 자꾸. 그러고 그 사람이 괜찮아 보여 자꾸. 이거 뭔지 알죠? 아,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 과 옛날에는 우리 과 사회과학에는 여학생들이 잘 안 왔어. 여학생들이 안 왔는데 그중 여학생 몇 명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속에서 애들이 찾아가지고 경쟁해. 장난 아니야 막. 우리 과에서 지 마음에 드는 여자애 집어넣고 막 지들끼리 같은 동기끼리 경쟁하고 선배랑도 경쟁하고 생쇼를 해 아주.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공간 안에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수험생 때 마음도 각박하니까 눈에 뭐가 씌어 자꾸. 그런데 그런 거를 최대한 안 하셔야 돼요. 예, 나가서 여긴 또 우리 옷차림도 그렇고 막 학원에 홍보한다고 사진 찍고 그러면 거의 막 정색을 해 갑자기.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왜 그런가 보니까 다 이 모양 이 꼴로 학원에 오는 거 아닙니까? 다 공부할 때는 원래 내가 꾸미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그런 상태잖아. 나가봐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괜찮은 사람 많아. 그러니까 그 인연이 되려면 수험생활 끝나고 또 만나게 돼.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학원 안에서는 최대한 자기를 나름의 고립을 시켜야 돼요. 고립을 시키고 공부에 빨리 끝나. 이게 인생 오래 살아봐야 100살인데 공부를 가급적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는 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운이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이러긴 해. 이건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내 플랜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딴 거가 아니라 이 템플스테이 얘기를 한 거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 찾아오는 것도 몇몇만 하지, 나머지 분들은 좀 이렇게 꺼려하고 좀 쑥스러워하고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무건수행 학원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선생님들을 귀찮게 했다 그랬죠. 그거 하셔야 돼. 그거 하셔야 돼. 와서 관등 성명도 좀 하시고, 저는 누굽니다. 얘기를 해야 돼. 이 사람 많으니까 일대 다니까. 특히 저같이 이제 안면 인식도 장애가 있고 이름 외우는 것도 장애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예,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와서 자기 얘기도 하고 말이죠. 답답하면 답답한 얘기도 하고 말이야. 제가 짜증 부릴 수도 있죠. 나 바빠 죽겠는데. 짜증 부리든지 말든지 그냥 와.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 그게 뭔 상관이야. 이러고 오셔도 돼. 예, 그러니까 짜증을 안 부리겠지만, 예, 어쩔 때는 제가 바쁜 티를 막 팍팍 내면서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는 뭐 이따 올까요? 뭐 이런 정도 하면서 언제 오면 좋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예, 그렇게 귀찮게 하세요. 귀찮게. 저를 귀찮게 했던 모든 학생은 다 붙었어.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찾아와서 쓸데없는 얘기라도 하세요. 막.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안 와 학원에. 그러니까 어느 시간을 엿보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특히 밤늦은 시간에 제가 갑자기 불쑥 나타날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집에 가기 전에 이렇게 봐가지고 막 질문할 거 가지고 와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제가 이제 뭐라고 할 때는 이런 게 있어요. 고민 없이 질문하러 오는 거. 그거는 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고민을 해야 실력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지? 막 찾아도 보고. 본문에 보니까 뭐 이런데 이건 왜 이래요? 뭐 이렇게 질문 이래야 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뜻이 뭔가요? 이 문제 모르겠어요. 툭 던져놔. 그러면 저는 시켜요. 이게 뭐냐? 이게 내가 거꾸로 물어봐. 말하게 해요. 말을 못해? 고민하고 와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잘하시면 돼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귀찮게 해라. 네, 와서 얼굴도 인식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는 친해지시고, 그리고 여기 동료들하고 관계는 적당한 선을 서로 유지해 주는 게 서로한테 예의예요. 예의고 자기 자신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루틴을 다 지키고, 아침에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을 탁 정해서 그 루틴을, 물론 그 루틴을 남들보다 늦게 오고 남도 일찍 가는 루틴으로 정해놓는 분들이 있어, 규칙적으로.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학원이 제시하는 프로그램대로만 따라오면 다 붙어요. 생각보다 합격생이 많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기도 해. 솔직히 인원 대비 그 합격률을 보면 되게 높은 거예요. 이런 학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요 얘기까지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 학원에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했죠. 사실 솔직히 제가 이제 까놓고 얘기하면 이 구상 자체를 이제 사실은 제가 주도해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좀 관리형 학원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정해진 범위를 누가 딸딸딸 좀 기억해 놓고 가서 시험 볼 수 있느냐의 싸움을 하는 거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제가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 먹은 것만으로도 전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제가 행정학과를 나왔어도 행정학과 나오면 한 번쯤은 공무원 시험 고민하잖아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 싫어서. 공부하는 거 싫어서. 이 마음을 먹으면은 이거 너무 고통스러울 게 뻔히 보이니까 나는 그거 안 했는데, 여러분들 그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 그것만으로도 저보다는 되게 위대하고, 그리고 그런데 진짜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죠?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고통스럽게 관리를 해보자.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해봤어. 되게 무서운 분이 와가지고 관리도 해보고, 그랬더니 막 왜 날 어른 대접 안 해주냐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별의별 소리가 또 다 나와. 그래서 또 나름 또 성인들이니까 너무 과하면 안 되나 보다, 이런 것도 고민해보고 막 그거 다 해봤는데, 그리고 솔직히는 관리하면서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학원비가 너무 싸.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붙어야 관리가 더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한계가 있어서 솔직히는 그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어른들이니까 제가 까놓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dil레마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저 대학 입시 학원 다녔을 때는 거의 기둥뿌리 뽑아서 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 컸는데 계속 부모님한테 그럴 수는 없다. 이러다 보니까 학원비에도 되게 민감해요. 민감해. 그런 면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또 뭐 같이 감안을 해야죠. 학원도. 여러분들 입장도 다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속에서 이게 절충점을 찾는 게 참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비싸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 그런데 솔직히 학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낮춰서 하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낮춰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도 꿈이 있죠. 이거를 그냥 한 군데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시작한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꿈꾸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 원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은 있겠지만 두루두루 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최대한 이거를 절충점 찾은 거예요. 초기에 별짓 다 했어. 올려도 보고 낮춰서 보고 별짓 다 했는데 너무 낮추면 학원 운영이 안 되고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 높이면은 여러분들이 부담 느껴서 안 되고, 그래갖고 막 절충점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생각했던 구상했던 관리는 진짜로 거의 담임처럼 붙여놔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힘들어.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안 돼.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맨 처음에 구상했던 관리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이게 좀 불안한데 했는데 실제로 합격률이 제가 다니는 그 어떤 데보다 제일 높아. 그래서 요렇게라도 관리를 해주면 어른들이니까 자기 통제도 어느 정도 하면서 이런 정도 잔소리 해주고 뭐가 터치해주면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계속 합격률이 높아. 초기에 시작한 친구들 중에 지금 합격 못한 사람, 중도 포기한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지금 다 붙었어. 그때 물론 지금보다 인원이 적긴 했지만 다 붙었고, 그리고 이게 하면 다 되더라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해에도 합격률이 되게 지금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성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물갈이가 확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 학원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루틴을 지키시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제가 반신반의했어. 내가 생각했던 관리의 측면보다는 이 디테일하게 관리를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구조다. 이게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비용 고효율로 하기 위해서 무서운 사람을 데려다 놨더니 그건 또 왜 나한테 그러냐 막 이러고, 그래서 이런 정도 선에서 해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 먹히는 것 같다.
지금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1년이 아니라 이게 매년 지금 그렇게 되니까 이 정도 관리해 주는 것도 여러분들 어른이니까 애들이 아니니까 거기서 딱 절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제시하는 루틴대로 그대로 지키시고 학원 문 닫을 때 딱 집에 가시고 집에 가서 무조건 자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지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시키는 거 다 하고 시키는 거 다 하시면 돼요. 귀찮을 수 있어. 자꾸 이제 안 해. 이건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다.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상담해서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강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각자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이걸 참고 삼아서 공부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오리엔테이션은 마무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수업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수업하다 보면은 이제요 여러분들 되게 힘들 수 있죠. 졸음을 쫓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졸음을 쫓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고 제가 사담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담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게 그런 거일 거예요 아마. 제가 시사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접목해서 우리 이론에다가 반영해 가지고 사례를 들어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 정도로 하지 사담을 많이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아깝고 우리 시간이 또 많지도 않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재미를 느끼는 부분을 이걸 자꾸 응용하고 저 시사적인 얘기할 때 그런 거 들으면서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서 버티셔야 돼. 그렇게 버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 그 시사적인 사례를 들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정치적인 그 성향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이따금 있어 진짜 가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객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주관적일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은 저도 제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향을 감추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 정견 발표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사적인 얘기할 때 최대한 이건 옳고 그름의 측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느 쪽에 속하냐 이런 기준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사회는 우파 좌파를 말하면 우파만 있어. 좌파가 없어 우리나라에. 좌파 어디 있어요? 가장 좌파스러운 정당 색깔이다 그러면 거기에 정강정책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뭐 정의당 같은 데가 지금 원내 정당에서는 가장 진보적이다라고 평가받는 정당이죠. 이 정강정책 있죠. 이 당에 이걸 가지고 그 유럽에 그 가보면 뭐 영국으로 가면 노동당쯤 될까 말까 정도 정의당이 영국의 노동당을 우리는 우리식으로 맞춰보면 민주당 정도로 이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강정책으로 보면 정의당 정도가 노동당이 되고 민주당 정도의 정강정책은 거기에 보수당이에요. 진짜 궁금하면 뽑아서 봐봐 한번. 거기 보수당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요 거기 가면 보수가 아니라 극우당이에요. 극우당이야. 극우당으로 분류돼요. 실제 그런 정도 정강정책 가지고 있으면 난민에 대한 태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기준 가지고 보면 극우당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당도 있죠. 우리 보면 태극기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 이분들은 그 나라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워요. 그런 정도의 성향을 가지면 딴 사람 얘기 안 듣잖아요. 자기만 옳다 그러고 막 되게 폭력적이기도 하고 때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난 그 당 지지자인데 이런 사람 불편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 혐오 방지법 이런 것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잘못하면 처벌받아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그래서 그거는 나타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치적인 지형이 그래. 우리는 남북대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가 없어. 다 우쪽이야. 우인데 중간에서 살짝 좀 이렇게 간보는 정당, 좌쪽에 발안 쪽 당기려고 이렇게 막 간보는 정당이 우리한테는 되게 극좌로 보이는 거예요. 극좌로 보이는 거고 우리 시각이 한쪽으로 편향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우리나라 정치나 우리나라 행정을 주되게 맞춰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학 이론, 보편적 이론을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좀 객관화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여기에 빗대다 보면은 뭐 저를 좌로 느낀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그렇지 않다.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서 진짜로 불편해서 잘 못 듣겠다 하시면 한번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납득을 시켜드릴 수 있어. 그렇게 해드리고 아니면 제가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하다 보면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면 제가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럼 내가 좀 과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열린 자세 가지고 우리는 시험 공부하러 모인 거니까 거기에 제가 최대한 도움이 되려고 한 얘기인데 그게 마음에서 막 불편함이 느껴지면 또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런 거가 있으면 털어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편할 거예요. 그냥 진짜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실제 누가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깊게 고민 많이 해보세요?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내 부모님이 뭐 몇 마디 던져준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내가 되게 뭐 어디 일부분의 뭐 정보 같은 거 어디서 좀 얻었던 게 있는데 뭐 그게 그냥 다인 줄 알고 살았던 거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 어떤 그 기회가 닿아서 어느 쪽의 정보를 들었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성향이 그냥 대충 결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열린 자세로 들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세상을 보는 눈도 많이 커질 거예요. 제 강의의 특징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런 거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세상을 보는 시야가 생겼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생각을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안 해봤으니까.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그냥 공부도 할 겸 겸사겸사 뭐 이렇게 형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간이 이제 딱 됐어요. 딱 됐는데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만 딱 끊죠. 이렇게 하고 바로 이제 잠깐만 좀 쉬었다가 별로 힘들진 않았죠. 이 시간은 잠깐만 쉬었다가 에너지를 이제 집약해서 도대체 행정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 얘기로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네.